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고 선처받은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이 무서운 것이 주거침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심각한 범죄로 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절도나 상해, 그리고 살인, 그리고 성범죄 이런 것들로 나갔을 때 정말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인데요. 심각한 범죄까지는 나가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에서 끝난 사건들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임대인이 임차인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도 하죠. 이 경우에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건물을 피해자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몰래 그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막 문을 열어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요, 술에 취해서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블랙아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블랙아웃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변호인이 주로 주장하는 것인데요.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행위 당시까지는 인식이 다 있다가 그 이후에 기억이 삭제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블랙아웃 이렇게 주장해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이 사례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블랙아웃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괴성을 지르면서 현관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매우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죄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에서는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행위 당시의 인식마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였고 블랙아웃으로 현재 이에 대한 기억이 없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의 집행유예로 선처해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 채권자가 채무자 집에 쳐들어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열려진 대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지층 계단을 이용하여 현관 철문 안쪽에 설치된 방충망 앞까지 내려와서 방 안을 쳐다보고 피해자에게 어찌 인간들이 왜 그러냐, 아들 둘 다 똑같아 진짜 라고 소리를 치고 손으로 방충망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의 집에 쳐들어갔다가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서는요,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서 선처를 해주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는요, 에어컨 설치 기사가 에어컨 설치를 마치고 나서 자기가 놔둔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서 이전에 에어컨 설치 시에 콘센트에 꽂아둔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가지 않아서 이를 찾으려고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다가 잡혀서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 집에 물건을 놔두고 나왔다고 해서 무단으로 다시 침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특수 주거 침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칼이나 이런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 경우이거든요.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칼을 들고 다른 사람 집에 쳐들어갔다가 특수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인데요. 다행히도 실형은 받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은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저녁 시간인데 위층까지 큰 소리가 난다, 주의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항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술 취한 상태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가서 손으로 현관문을 수에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다행히 실형은 면하게 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계속 냈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신체 등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칼을 들긴 했지만 이 칼을 막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욱하는 심정에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로 이 칼로 어떤 해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실형은 면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사건은 여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자가 이 여자가 함께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그 공간에 칼을 들고 찾아갔다가 특수 주거 침입으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피해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 한 자루를 휴대해서 난간을 올라가서 베란다를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 거실까지 들어가서 침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가족들이 주거 침입으로 지금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한번 유의해 보십시오. 보통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 다른 가족들에게는 단순한 주거 침입 정도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 침입 하나만 일어나지 않고요,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훔쳐 나온다던가 혹은 의도적으로 여성의 집에만 침입을 해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주거 침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혹은 내가 주거 침입 등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상담 문의 전화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